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12월 24일이죠. 목요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국 AI 투자센터 홍지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연휴 내일이 이제 크리스마스고 25일 금요일인데 이제 주말까지 하면 3일 쉬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28, 29, 30 3거래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 지금 3거래일 정도 좀 남아 있어요. 사실 그죠? 3거래일 좀 남았는데 오늘 연휴 전에 뭐 오늘 같은 흐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다. 자, 그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뭐 종목이 만약에 오늘 안 갔다 해도 아니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다 해도 진짜 종목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도 오늘 수급적인 내용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거죠. 수급적인 내용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대응할 필요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뭐 간단하게 시장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오늘 여러분들 이제 방송 주제 자체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라는 증시기원 들어보신 분 계시잖아요. 그죠? 왜? 갑자기 손모가지가 날아간다. 손모가지가 날아가는 건 괜찮은데 팔이 떨어지고 막 몸으로 막 전이 된다. 그래서 뭐 손절이 또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사실상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과 떨어진 칼날을 잡는 것과 뭐가 더 안전하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진 칼날을 잡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전략 종목 또 등록을 하고 마치도록 할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 뭐 귀한 시간인 만큼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차근차근 좀 집중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할게요. 자, 오늘 시장 간단하게 좀 보면 오늘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 흐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수가 2800에 안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 생각 하실 거예요. 야, 2800 갔는데 내 종목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왜? 어차피 먼저 가는 애, 그 다음에 쉬어갔다가 또 가는 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기랍잡이, 그러니까 뭔가 지금 선도하는 역할을 해주려가 좀 필요한데 그게 지금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삼성전자예요. 사실상 삼성전자가 그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 오르면은 야 진짜 저렇게 무거운 게 5%나 올랐어 라고 이야기 하겠지만 사실상 5% 올라가는 거 일반 종목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가 이제 나는 왜 이게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 장세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5% 삼성전자가 올랐다. 그럼 얘가 이제 쉬어갈 때 뭐 다른 종목들, 작은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5% 올랐는데 기관들이 매수를 굉장히 좀 많이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도 매수를 좀 많이 해줬다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들이 지금 370만 주를 매수했는데 370만 주면 대략 얼마 한 3천억 될 것 같아요. 3천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20만 주 이렇게 지금 매수를 좀 해줬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종목들 지금 보면은 뭐 LG화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전기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기관들이 또 사고, 오늘 세트리온도 여러분들 기관들이 많이 샀거든요. 14만 주 매수했습니다. 근데 지금 세트리온은 오늘 빠졌어요. 왜 그래? 야, 그럼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했는데 밀렸어. 그러니까 삼성전자 혼자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너무 돋보이면 다른 종목들이 주저앉아요. 근데 주저앉을 때 오히려 이제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주저앉는데 여러분들 나쁜 내용이 없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뭐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수가 굉장히 셌어. 근데 삼성전자가 급등했어. 물론 올라가는 종목들이 오늘 더 많았습니다. 근데 빨간물만 키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오늘 1,100억 매수했네요. 코스피.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한 7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 근데 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쌍끌이 매수고요. 의약품 같은 경우도 오늘 쌍끌이 매수예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오늘 대부분 많이 샀고, 어찌 보면 전기전자 쪽에 오늘 외국인 매도가 가장 좀 많죠. 전기전자 쪽에 외국인 매도가 가장 많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뭐 금융도 매수했고 화학, 제약 뭐 이런 것도 매수했거든요.
근데 유난히 돋보였던 거는 삼성전자를 누가 기관들이 매수했기 때문이고, 오히려 이제 기관들이 매수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 그동안 좀 잘 간 것들도 그 부분들에도 결국은 삼성전자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러니까 즉 순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영향 때문에 오늘 종목들이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기준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순환매 입장에서. 왜? 삼성전자가 먼저 올랐어. 그럼 얘가 쉴 동안에 다른 종목들은 못 간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수 그렇지만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그 탄력들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장세, 유동성 장세가 좀 기대가 된다. 실적 장세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실적이 좋은 종목이 꾸준하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이제 실적 종목, 그런 종목들이 많이 가는 걸 실적 장세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유동성 장세는 마치 돈의 힘. 근데 꼭 실적이 좋아야 유동성 장세에서 수혜를 받는 건 아니죠. 왜? 풀린 돈은 많은데 테마주가 많이 움직여.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테마주 장세, 유동성 장세라고 또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걸 많은 돈으로 매수를 한다. 그거를 이제 실적 장세, 유동성 장세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실적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배당이 여러분들 배당에 관심 있는 분들 계세요? 사실 배당 투자라는 거는 사이즈, 그러니까 지금 시드머니 자체가 작으신 분들보다는 시드머니가 큰 분들이 좀 더 유리하긴 해요. 사실은 원래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주식 자체가 여러분들 확실히 그렇긴 해요. 작은 종목, 왜 삼성전자가 1% 움직이면은 뭐 10억 갖고 있는 분들은 1% 움직이면 1000만원 수익이잖아요. 그죠? 근데 1000만원 갖고 있는 분들이 1000만원 수익 보려면 어떻게 100%가 올라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큰 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식에서 더 많은 수익금을 걷어가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제 배당에 대한 어떤 관심들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올해 배당 기준일이 여러분들 28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올해 28일까지 종목을 갖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나는 배당 받고 싶은데 28일날 안 들고 있어. 뭐 배당 못 받습니다. 이거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락이 29일이다. 배당 받은 만큼 뭐 해야 돼요? 빠져야죠. 빠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배당락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배당락은 29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배당이 전체적으로 한 2% 나오는데 시장에 그러면 어떻게 2%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 똔똔이잖아요. 왜? 나간 게 어떻게 빠지는 거니까. 그지? 근데 이게 똔똔인 건데, 만약에 배당은 2% 나갔는데 시장은 만약에 보합으로 끝났어. 0%로 끝났어. 그럼 이건 뭐예요? 2% 오른 거랑 비슷한 효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뭐 배당락은 29일 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 누군가에게 좀 다소 아쉽고 누군가에게 또 긍정적이고 이런 날이었는데, 괜찮다. 괜찮다. 이제 요 말씀을 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제 화요일날 지금 보니까 화요일날 여러분들 전략 등록하신 종목들 있죠. 뭐 에이스토리라든가 펜엔터라든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업트론텍 이런 것들 오늘 어떻게 나왔어요? 급등 나왔죠. 그죠? 반대로 좀 밀린 것들도 있어요. 종근당이라든가 뭐 두산 퓨어셀이라든가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그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매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하게 전략 종목을 짚어드릴 때 어떻게 탄력이 좋아. 그죠? 탄력이 좋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전략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하면 또 이제 골라내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뭐 모든 걸 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 해도 여러분들이 다 소화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오늘 그냥 간단하게 떨어지는 칼날, 요 두 가지를 좀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냥 말 그대로 뻘짓 있죠. 헛짓거리.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조금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야 이제 확 와닿잖아요. 그죠? 뻘짓만 안 해도 내가 돈 벌 수 있는 장세예요. 근데 꼭 많은 분들이 제풀에 쓰러진다고. 괜히 그냥 매수 자리도 아닌데 너무 리스크가 큰데 뛰어들어가갖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수익이 날 걸, 내지는 본전이라도 할 걸,
괜히 뛰어들어갔다가 뭐 손실보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경계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한번 그 경험을, 왜 뭔가를 배웠으면 이제 복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걸로 이제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좀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사람이 주식을 하면은, 그러니까 오죽하면 월가에서도 그 워렌 버핏이 이야기한 내용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본성이 바뀌지 않으니까 시장은 항상 반복될 수밖에 없다의 어떤 느낌인 거지, 그죠? 왜 인간의 어떤 탐욕,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고점이 또 이제 거품이 막 생기는 거고, 반대로 또 투매가 발생을 하면서 어떻게 예상보다 좀 더 많이 빠지면서 시장이 어떻게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니. 근데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왜? 차트 분석이 이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왜?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항상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도 이렇게 움직였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의 분석법이 기술적 분석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는 거를 막 이미 많이 오른 거를 거기서 얼마나 더 먹겠다고 따라 들어가고 손실을 보시는지. 뭐 예를 들면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7일날 40만 원이 넘어갔죠. 근데 이게 꾸준하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40만 원을 찍었으면 느낌은 다를 건데, 단기적으로 이때 한번 슈팅 나오고 또 올라가는 상태에서 또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따라 들어가는 사람 내지는 그냥 홀딩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 굉장히 좀 욕심인 거지. 그러니까 물량을 줄이거나 전량 매도해서 사실상 이렇게 올라가면 전량까지 매도를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예 안 파시는 분도 계세요. 왜? 더 먹겠다고. 왜? 내 계좌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거든. 아니면 이제 다른 거 안 움직이고 이 종목만 움직이다 보면 따라 들어가지. 그럼 어떻게 해? 금방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셀트리온은 요 자리에 산 사람은 이제 기껏해야 어떻게 본전이에요, 손실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 전에 산 사람은 아직까지도 수익이지만 수익이 큰 폭으로 없어졌죠. 왜? 40만원까지 갔는데 34만 7천원이면 10%가 날라갔잖아요, 고점에서. 그죠? 12%, 13%가 날라간 거기 때문에 내 계좌에 그게 찍혔던 상황을 보면은 절대 못 팔고 가잖아, 심리가.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주식은 시장 분석하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종목 분석하는 거 중요한데 이 매매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장이 좋을수록 자꾸 좋은 것들이 눈에 띄다 보니까 내가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도 아닌데 자꾸 하게 돼? 매수를 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한번 요 부분 좀 볼게요. 많이 빠졌다고 들어가느냐, 이게 좀 애매해요, 사실. 많이 빠져서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 많이 빠져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한국알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볼게요. 한국알콜 뭐예요? 손세정제 만드는, 알콜 만드는, 그러니까 손세정제 원재료 만드는 데가 한국알콜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정업체라 그러지. 우리가 이제 술 먹을 때 또 알코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진로 발효라든지 이제 그런 데서 알코올을 지금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렇게 보면 차트가 굉장히 좀 많이 밀려 있어요, 그죠? 고점에서 지금 22,000원 찍었던 게 밀려갖고 횡보한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나마 한국알콜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많이 빠져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최근에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 잘못 매매하면 시간만 굉장히 끌리는 수가 계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코로나 확진자는 막 증가를 하지, 그죠? 주가는 많이 빠졌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약간 생각하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야, 그러면 코로나 확진자 올라가면 손사정제나 마스크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를 덥석하신단 말이에요. 덥석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죽어도 안 가요. 이런 종목들은. 왜?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 때문에 움직여요? 백신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그지? 백신 때문에 조금 기대감이 더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고, 그죠? 내지는 코로나 치료제, 내지는 코로나 백신 만드는 쪽. 그런 쪽, 요 네 가지 포인트예요. 요 네 가지 포인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내지는 뭐 대기업이 뭐 투자를 한다, 뭐 애플 전기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보시면 안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에서는 분명히 이런 생각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차트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차트로 보기보다는 그런 이슈를 먼저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보기에는 하락폭이 어느 정도 나왔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 매수를 하는 게 완전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슈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야기 드린다기보다는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 중요한 이제 그런 종목이다. 근데 지금 매수해놓고는 굉장히 안 가잖아요. 그죠? 옆으로 질질 끌고 있어요. 만약에 근데 여기서 이제 뭐 14,000원에서 이제 매수했다라고 지금 보신다면은 오히려 지금 손실 보고 계시죠. 그죠? 그럼 이게 언제 가나 실적은 좋은데 언제 가나 이러고 막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만약에 빠졌다. 아니면 올라간다. 근데 코로나가 지금 뭐예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확산 중이지만. 왜? 백신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 단순하게 차트가 많이 밀렸다고 덥석 사시는 거는 다소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빠지면은 밀릴 수 있어. 근데 시장이 빠질 때 덜 빠지고요. 올라갈 때 화끈하게 갈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이걸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관찰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차트로 딱 그거를 포착하는 게 아니라 이슈로 포착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종목인 거죠. 어찌 보면은 지금 요런 내용은 차트로 봤을 때 그렇게 도움은 안 되실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요 생각도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 그런 같은 경우도. 야, 미국이 지금 마스크 의무화를 한데 우리나라도 지금 마스크를 다시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니까 3월달 자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여러분들 굉장히 첨단 그 산업의 제품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천만 있으면은 그냥 천조각으로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게 마스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3월달은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3월달은 많이 올랐어. 뭐가 3월달은 많이 올랐어. 관련주가. 그죠? 손세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예방하는 것들이 많이 오른다. 지금은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를 이제 누군가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호재가 나왔는데 안 가는 것들은 여러분들 분명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호재가 떴는데, 잠깐만 색깔이 왜 있냐? 호재가 떴는데 주가가 못 가. 호재가 뜨면 주가가 가야 돼. 아니면 적어도 여러분들 빠지면 안 된단 말이야. 왜? 하루 이틀이나 일주일 정도 텀은 두고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확진자는 분명히 늘어나. 근데 이 주가가 올라가다 밀리고 올라가다 밀리고, 보시면 올라가다 밀리고의 흐름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8월달까지만 해도 그래도 탄력적이었는데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확진자는 지금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계속 윗꼬리가 달죠. 계속 못 가잖아 이거.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증가되니까, 그러니까 증가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나도 모르게 이거를 덥석 매수한다고요. 신규 매수는 내지는 물타기를 해버려요. 근데 어떻게 더 빠지잖아. 그럼 이거는 상황을 여러분들 악화시키는 거예요, 사실상.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핵심이 있어요. 호재가 있는데 주가가 못 가면 그건 일단 건들지 마세요. 반대로 악재가 있는데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져. 어느 정도 안 빠져. 하방 경직성이 이렇게 막 생겨. 야, 분명히 이건 악재인데 주가가 막 안 밀려. 그럼 뭐야? 이거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인지 여러분들 요거는 차트적인 부분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 보다 더 중요하다. 두 가지로 이제 예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걸 느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개별적으로 대응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맨날 질문해요. 전문가님, 웰크론 제가 들고 있는데 웰크론 7,500원에 샀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타기 할까요? 그럼 저는 그냥 무조건 물타기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손절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라고 말씀드려도 그분은 손절을 못합니다. 왜? 아깝거든. 그죠? 왜 7,500원에 본인은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확산될 것 같아서 오를 줄 알았는데 밀리잖아. 7,500원에 샀는데 만약 그때 제가 질문 받았던 자리가 6,500원이에요. 막 15% 손실 났어. 그럼 15% 손실 나니까 사람이 손절을 못하지. 왜?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시장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빠져서 손절한다는 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재지 끌려다닌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생각하신 게 결국은 뭐냐면 물타기 한번 할까요? 왜? 비중은 10%밖에 없다라고 본인 생각하니까 10% 실질적으로 있고 비중이 작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작지 않아. 왜? 갖고 있는 거를 더 쓰잖아 현금을. 그죠? 10%에 10%를 합치면 20%잖아. 가면 다행인데 안 가면 20%가 묶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이 20%가 어떻게 해? 또 빠지면은 더 작살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멘탈은 어떻게 될까? 굉장히 짜증스러워지는 거고 짜증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돼요? 매수하는 게 여러분들이 어려워진단 말이지.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빠졌다고 접근하는 상황은 자 잠시 후에도 이제 종목 이야기 드리겠지만 호재가 발생했는데 주가가 못 가면 여러분들 그 문제 있으니까 그거는 건드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사지 말란 얘기예요. 어느 한순간 그냥 괜히 꽂혀갖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칼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잠깐만 명신산업 같은 경우 있을 거예요. 자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도 자 이게 이제 테슬라에 납품한다고 해갖고 여러분들 테슬라 관련주로 엄청 올랐죠. 어찌 보면 이제 세력준 거지. 세력들이 그냥 건수 잡으려고 해 먹기 위해서 주가를 띄워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 고점에서 서서히 덜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한 방에 못 팔아먹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급등한 종목은 물량을 한 번에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올라갈 때 조금 줄이고 올라갈 때 또 조금 줄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반등을 좀 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이 윗골이 이렇게 달리잖아. 음봉 나오잖아요. 그럼 한 번 더 빠진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갭자리 생기죠. 갭은 뭐다? 갭은 뭐야? 지지선. 지지선이에요. 돌파갭. 우리가 어떤 특정 자리를 한 단계 뛰어넘잖아. 그러면 그 자리는 뭐 지지선으로 된단 말이지. 갭이라는 것도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갭자리는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고 올라가다가 빠지고 다시 올라가고 빠지고 다시 올라가고 빠지고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얘는 어디서 반등해? 지지선에서 반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락 추세는 뭐야? 고점이 낮아지는 걸 하락 추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고점과 저점이.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급등한 자리에서 지지선이 어디냐? 1차적으로는 어디? 이 자리예요. 갭자리. 왜? 이 자리에서 매수가 워낙 셌기 때문에 갭이 생긴 거니까. 그래서 오늘 그 자리에서 한번 올라갔다 빠졌다가 잠시 조금 다시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요게 이제 그러니까 떨어진 칼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단기적으로.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뭐 명신산업은 떨어진 칼날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그냥 사놓고 가만히 기다리세요. 그건 오해예요.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긴 거죠. 왜? 올라갔다 빠졌을 때 반등 나올 때 먹고 다시 밀릴 거니까 먹고 나오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급등한 거를 섣불리 이렇게 한번 빠지고 했다고 사는 거는 여러분들 조심하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
요렇게 지금 MS 오토텍, 명신산업의 최대 주주가 MS 오토텍이잖아요. MS 오토텍은 그러니까 명신산업이 상장했어. 상장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요렇게 길게 음봉 떨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건 접근하는 차트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음 날에도 또 봐. 다음 날에도 또 봐. 빠졌어. 횡보해. 그러면 적어도 요런 자리. 왜냐면 기본적으로 탄력이 있는 종목이 여러분들 끝까지 발버둥 치다가 죽거든요. 힘이 강했던 종목이 끝까지 힘이 강하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럴 때 지금 섣불리 들어가시면 안 돼요. 요거는 이제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 있는 거지.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 있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리고 한 번 더 빠지고 음봉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여기서 이제 이틀 연속 음봉 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항상 고점이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까지 빠졌으니까 반등 나오겠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 그 방법으로는 돈 못 벌어요. 그 생각으로 가실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 볼 거면 차트로 제대로 보세요. 차트를 보실 거면은 차트를 제대로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번 빠졌으면은 음봉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반등 나올 거면은 양봉이 나오든지 추세 전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와야 이제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횡보 나오고 여기 십자형 딱 떴을 때 내지는 진짜 빨리 잡으면 요 양봉 자리, 둘 중에 하나예요.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그러니까 적어도 급등 이후에 급락 나왔으니까 횡보 조정 나왔을 때 한번 나 좀 잡아볼까 했을 때는 요 양봉 나오는 내지는 십자까지. 그럼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양봉에 잡았다 쳐도 요 양봉에 잡아도 저점 훼손이 이때까지 없었으니까 요거 한번 먹을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요거 지금 한번 떴다고 매수하는 거는 떨어지는 칼날이다라는 거, 이제 그거 이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뭐예요? 떨어지는 칼날이죠.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일단 좀 경계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되게 못하세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우리기술 투자,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해요. 비교 대상. 우리기술 투자는 뭐? 비덴트는 뭐예요? 비트코인 관련주잖아. 가상화폐 관련주, 그죠? 근데 비트코인 관련주가 지금 어떻게 신고가예요? 2,600만원이에요. 2,600만원. 그러면 걔가 신고가면 얘도 당연히 신고가를 같이 내야 되는 거지.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비트코인이 신고가라는 건 호재예요. 근데 호재인데 주가가 전고점을 못 넘어가. 그리고 계속 밀려 음봉이에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빠졌다고 매수하시는 건 약간 무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어떤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호재가 떴는데 계속 못 가. 그죠? 그래서 계속 시도는 하지만 못 가. 어떻게? 이거는 매물이 아직 세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를 지금 잡는 건 여러분들 부담스러워. 이건 아직까지 뭐 떨어지는 칼날인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더니 계속 밀리잖아. 그러니까 오늘에서야 지금 전저점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외국인들 조금 들어오고 거래가 좀 많이 줄고 십자 나오고 있어. 그럼 내일도 이제 다음 주도 십자 내지는 양봉이 나오는지 일단 보세요. 그럼 그 자리에서는 조금 사볼 수 있는 거죠. 왜? 약하던 종목이니까 갑자기 세지기는 애매하다. 근데 저점을 지지하네? 지지했으니까 일단 나 좀 들어가 보자. 그러면 결국 뭐야? 그 전에는 이제 떨어지는 칼날이었지만 이게 십자가 한 이틀 내지는 3일 정도 계속 나오면 떨어진 칼날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추세적으로냐까지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 차이는 분명히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종목들을 몇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설명은 드렸어요. 근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뭐? 호재가 떴을 때 못 가면 악재고요. 그 다음에 악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빠지면 호재고요. 오히려 이제 그거를 이제 매수 기회로 활용할 기회로 우리가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급등한 종목이 자기 생각대로 막 밀리잖아요. 그럼 덥석 사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죠. 어떤 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명신산업이라든가 아니면 MS오토텍 같이, 그 다음에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가자, 내지는 음봉 떴으니까 들어가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그런 타이밍을 잡더라고요. 보니까 고점에서 15% 빠지면 전 매수하겠습니다. 내지는 뭐 10% 빠지면 매수하겠습니다. 옛날 방식 여러분들 지금 하나도 안 통합니다. 옛날 방식대로 지금 기술적 분석 하잖아요. 하나도 안 통해요. 왜?
봐봐.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즘 시장에서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LG전자가 12년 만에 상한가 갔어요. LG전자 여러분들 제가 전략 종목으로 드렸죠. 언제? 12월 10일날.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밀렸잖아. 자, 코프라라는 종목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겠냐고. 이거는 저도 대응 못해. 저도 대응 못해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대응 못해. 이게 10%예요. 10%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서 꼬꾸라지잖아요. 뉴스 나오고. 어떤 뉴스가? 그러니까 개인이 여러분들 진짜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거를 더 먹겠다고 자칫 잘못하다가 추격매수 잘못하면 갖고 있는 돈을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봐봐. 지금 보면 코프라가 애플카 부품 공급사 요거 호재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빠지잖아요. 요즘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코프라가 2021년 공개를 예상하는 애플카의 부품 공급사 비즈링크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건 뭐야? 애플카에 납품하는 회사에 또 부품을 공급한다. 그러면 뭐 연관이 있는 거잖아. 그죠? 한 달에 걸치시긴 했지만. 그래서 수혜주 아닌가요? 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주가는 오히려 빠져요. 근데 개인 입장에서는 뭔데? 호재가 떴는데 주가는 어떻게 착살나는겨? 이런 식으로. 이거 대응 못하지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오늘도 10% 어제 급등했고 오늘도 급등했는데 중간에 호재 뜨고 재료 노출로 빠져버려요. 그죠? 근데 개인들은 욕심내서 더 먹으려고 하다가 내지는 잘 가니까 어떻게 잘 가는 거 위주로 따라 붙는단 말이야. 이러다가 작살 나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오늘 이 내용은 사실상 후행적인 부분인 거고 터지고 나니까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지만 이 부분인 거지만 중요한 거는 잘 파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잘 파는 건 궁극적으로 뭐예요? 내가 욕심을 많이 내지 않는 거, 먹을 자리에서 조금 차익 실현을 해가면서 대응해야 되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진 칼날이 어떤 개념들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떨어진 칼날이 여러분들 있었으니까 매수를 했는데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서울바이오시스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드렸지만 자, 추천주로 여러분들 매수했습니다. 봐봐요. 요때 이제 며칠이야? 12월 21일 월요일이네. 언제 샀어? 요때 샀어. 얼마? 서울바이오시스 19,000원이야. 비중 얼마? 5에서 10% 매수하세요 라고 저희가 사인 드렸어. 그죠? 제가 사인 드렸습니다. 언제? 이때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잡았어?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잠깐 좀 다시 보여드립니다. 차트를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이제 LED 관련주고 마이크로 LED 관련주고 그 다음에 이제 UV LED 지금 살균 관련주죠. 서울반도체가 최대 주주인 종목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고점에서 8월달에 고점 찍고 어떻게 9, 10, 11, 12 지금 밀렸죠. 4개월 조정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4개월 빠졌어. 빠지고 조정,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같이 나왔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핵심적인 건 뭐예요? 요렇게 옆으로 기고 있지. 그죠? 횡보예요. 그럼 뭐 횡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알코올이랑 비슷한 그림인 건데 걔는 안 사고 얘는 왜 샀느냐? 업종의 차이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주목을 해보시면 테마에서도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거래가 터졌죠, 양봉 뽑혔죠, 그리고 어떻게 돼? 횡보 나오지. 이 자리에 산 거예요. 이 자리에서 거래가 어떻게 돼? 줄었네. 거래가 터지고 급등이 한번 나왔다는 얘기는 나 이제 탄력적으로 바뀌겠습니다라는 어떤 지금 선언과 다름없어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이 이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월요일날 샀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화요일날 장세 어떻게 급락했잖아. 그러니까 장세가 급락해서 얘는 밀렸지만 어저께 그 다음날 15% 급등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전략 등록하고 내지는 전략 매매 이거 등록하신 분들 뭐 했어? 차익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아서 그냥 잘 팔아준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전략 등록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윗골이 길게 달렸잖아. 급등 나오네. 애플카 관련 줄이 엮이네. 상한가 가나? 이러다가 안 팔면 어떻게? 그냥 계속 제자리인 거지. 물론 아직까지도 추세는 살아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바이오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시그널이죠. 거래가 터지고 횡보 조정 나올 때 뭐 망치형의 어떤 캔들들이 나와 있느냐, 이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갑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떨어진 칼날,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추세가 좋은 종목들의 어떤 유형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삼역엠텍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종목이 있습니다. 조선기자재, 그죠? 9월달에 고점 한번 찍고 주가는 흘러내립니다. 요렇게 고점이 내려가는데, 자주 중요한 거 여러분들 뭐냐면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요 양봉에, 그러니까 급등이 나왔던 요 저점이 어떻게 돼 있어요? 훼손이 돼야 안 돼요? 훼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서 뭐만 해? 가격 조정 플러스 기간 조정 나오고 있어요. 그죠?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4달 역시 똑같네요. 아까 서울바이오시스랑 마찬가지죠. 그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런 종목이 왜 중요하냐면, 많이 빠진 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 방에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방에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점이 계속 훼손이 없죠. 근데 턴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음봉이죠. 자, 여러분들 집중! 여기서도 잘 보셔야 돼. 요런 음봉 다음, 그러니까 거래가 조금 평소보다 더 터졌습니다. 요거 이제 한번 볼게요. 요 이틀 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요런 어떤 캔들 뒤에는 뭐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캔들 공부할 때. 거래가 터졌어. 음봉이야. 그럼 그 다음날 또 한 번의 음봉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잖아요. 누군가 주식책에서 주식을 배웠으면 그 내용이 여러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뭔데 이게? 빠질 자리인 거지.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빠질 자리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저께 십자 양봉 나오고 오늘 반등 나왔네. 보니까 이 음봉의 고점 라인까지 거의 다 왔네요. 빠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올라갔네. 이건 뭐예요? 조정을 거의 마무리 지으려나? 그러면 떨어진 칼날이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차이점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당연히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하루아침에 이해는 하는데, 내가 정확히 이게 맞나 아닌가를 감을 못 잡는 분이 계실 수 있거든요. 당연해요. 김연아가 여러분들께 트리플 악셀, 더블 악셀을 알려준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하는데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냐고. 안 되잖아. 비슷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빠질 자리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내지는 강하게 치고 조정이 이쁠 때라든가, 아니면 저점이 지지가 돼서 빠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올려치는 그림에서는 매수가 더 세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많이 올라간 거에서 여러분들 이제 저점 잡을 때는, 우리가 이제 종근당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사인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요럴 때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지금 22일날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왜? 어차피 분할 매수니까. 그죠? 왜? 5%를 1.5, 1.5, 1.5 나눠서 매수하는 거니까. 한 번 사고, 그 다음에 또 빠지면 한 번 사고, 또 빠지면 한 번 사고. 그러니까 이 갭 자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갭이 크니까 그 전략대로 가기 위해서 종목을 드린 거. 왜? 궁극적으로 어차피 올라가면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드린 건데, 많은 개인들이 잘 가던 거니까 한 번 빠졌다고 그냥 덥석 들이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경계하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면 오늘같이 양봉 뜨면은 반등 가능하겠지. 근데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무겁잖아요. 그죠? 그거와 그 다음에 아직까지 21선과의 갭은 좀 있으니까 비중을 어떻게 조금 사는 거예요. 이럴 때도.
그런 것들이 팁인 거지. 그러니까 주식에서 항상 중요한 건 뭐 타이밍, 그 다음에 뭐 타이밍이랑 비중이잖아, 비중. 그죠? 내가 상한가 종목이 있는데 상한가 1%밖에 안 샀어. 뭐 무슨 의미가 있어? 별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상한가 몰빵했는데 상한가 가면 그분 돈 많이 벌겠지. 근데 그게 아니면 의미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을까? 아닐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봐가면서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이들이 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떨어진 칼날 왜 올라갔다 밀렸죠? 이런 식으로. 요렇게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거래가 줄고 어떻게 바닥을 다져가죠? 그럼 1차적으로 13만원, 그 다음에 뚫리면 뭐 더 가겠지만 13만원까지는 열려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고, 항상 왜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추적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한세실업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떨어지는 칼날일까요? 아니면 떨어진 칼날일까? 한세실업이 한세실업 같은 경우 그냥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게 저는 이게 눈에 보이거든. 한번 급등 나왔던 자리가 이 자리잖아. 그죠? 그 다음에 빠지고 다시 올랐죠.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삼형 엠텍이랑 똑같아요. 뭐 박스는 유지하네요. 시장이 막 흔들리고, 지금 보면은 한세실업 같은 경우 매물 압박도 굉장히 좀 크고 기관들이 많이 팔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박스권이잖아. 쉽게 설명드리면 뭔데요? 박스권이에요. 많이 빠지는 줄 알았는데 이 종목 많이 안 빠졌네. 실적이 올해 전망치가 굉장히 좀 좋아요. 한세실업이.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좋아져서 수혜받는 게 한세실업입니다. 이거 왜? 미국 의류업체 OEM을 많이 하니까 그래요. 그죠?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힘을 좀 받았잖아. 이거는 이제 떨어진 칼날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삼형 엠텍이랑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아시겠어요? 자, 요 내용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보셔야 이거 내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급등주도 여러분들 매매하실 수가 있고, 어떻게 본인의 어떤 비중도 키워가실 수가 있는 내용이죠. 자,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